자, 313페이지 보시면 투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투자 좀 한번 보시죠. 자, 먼저 이거를 보셔야 돼. Y 했을 때 공급이라고 하면 Y 수요라고 할게요. 총 수요. 그래서 C, I, G, 순수출 이렇게요. 자, 여기 소비는 뭐에 대한 함수입니까 하면 우리가 다양한 소비 함수에 영향 미치는 요인들을 봤는데 Y 이렇게 할 거야. 그럼 나머지들은 영향을 미치지만 고정된 값의 알파에다가 다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요. 심플하게 이렇게 표시를 했고, 다시 정리하면 Y랑 C 알파 절편이고, 요 끼울기에 해당하는 게 베타. 그래서 Y가 변하면 곡선 상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 Y 이외의 나머지는 다 알파에 반영됐다 그랬죠? 이게 다 통용되는 거야. 그래서 Y 이외의 다른 요인들은 여기에 다 반영돼 있어요. 자, 우리 거기 보시면 투자 볼게. 투자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얘는 좀 비중은 작아요. 비중은 작으나 근데 거기 밑에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GDP에 비했을 때 변동성이 좀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변동성이 커요. 변동성이 크다. 네, 요런 특성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여기서 말하는 투자는 첫 번째 줄에 있는 것처럼 두 번째 줄에 있는 것처럼 금융거래 같은 건 이제 금융, 파이낸셜이라는 말이 붙고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실물적인 투자를 보통 얘기해요. 실물 투자를 얘기하고요. 그래서 이제 흔히 공장을 짓는다거나 아니면 뭐 생산 라인 설비를 반도체 생산 라인을 더 구축한다거나 아니면 뭐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 보면 건물을 하나 더 짓는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고정 투자와 뭐 대체 투자, 신투자 등등등 있는데 아니 공장을 가동하거나 기계를 사용하다가 보면 이게 마모가 됩니다. 마모가 돼서 이게 자꾸 계속 메인테넌스 해줘야 돼. 감가상각이라는 표현을 써요. 감가상각 됩니다. 고장납니다. 이렇게 하는 망가진 걸 다시 대체해주는 뭐 학교 건물도 마찬가지지. 이런 칠판 이런 것들도 바꿔야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체 투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도 보면 얼마 전에 새롭게 싹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거 말고 완전히 대체 투자 말고 새롭게 투자하는 것을 우리가 신투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요. 그 투자라는 개념은 여기다 잠깐 다시 쓰면 자, 이게 2024년이라 할게. 2025년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2024년도에 학교에 컴퓨터 개수가 만약에 5대가 있었어요. 근데 학생들도 늘고 시설을 좀 더 투자해야겠다. 그래서 T+1기에 만약에 컴퓨터가 많이 투자 안 했네. 5대에서 7대 이렇게 증가시키게 되면 이렇게 자본재라는 말을 씁니다. 이 K라는 걸 캐피탈 이렇게 해서 자본재라고 하면 이 자본재가 이렇게 일정 기간 동안에 증가했습니다. T+1기에서 T기까지 몇 대 증가했어? 2대 증가했어요. 이 2대 증가한 거를 우리가 투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의 부동산이 10억 이렇게 있었어. 이게 나의 자산이고 부라니까 부. 근데 올해 만약에 돈을 벌어 가지고 뭐 5천 벌었는데 거기서 2천 쓰고 3천만큼 여기다 또 쌓아 올렸어요. 그러면 이렇게 착각 쌓아 올리게 되는 거. 이 부의 증가 그게 바로 이제 소득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건 일정 기간의 개념이야. 자, 그래서 다시 자본재가 컴퓨터가 5대에서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렇게 2대 증가하면 이게 투자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중간에 컴퓨터가 망가지게 되면 이렇게
뭐 수리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걸 대체 투자라 그러고요. 새롭게 증가하는 거 신투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정도 용어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우리한테 관심 있는 거는 소비 함수랑 똑같이 투자라고 하면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요인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뭐가 있을까 한번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자율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자율. 자, 밑에는 뭐 현재가치 할인해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직관적으로 봐서 내가 사업을 하거나 투자하거나 컴퓨터 살 때요, 직접 내가 소유하는 것도 있지만 보통은 렌트하거나 리스하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뭐 왔다 갔다 하는 버스라든가 지하철, 여러분들 하나씩 있어요? 이게 내 버스야? 뭐 그런 게 아니잖아. 그냥 사용료만 내고 하는 것처럼 만약에 렌탈 한다고 할게요. 요즘은 무슨 뭐 정수기나 이런 것도 렌탈 많이 하죠. 렌탈 할 때 돈을 이렇게 이거 빌려서 사용할 때 렌탈료라고 할 수 있어요. 리스료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니면 내가 직접 소유해야 되는데 이게 내 돈 가지고 사용하지 않고 은행에서 돈을 빌립니다. 돈을 빌려요. 대출을 받는 거야. 그러면 요거에 따라서 대출에 따른 대가를 부담해야 되겠죠. 빌리는 대가. 그게 바로 이자율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돈을 빌리는 대가가 이자율이야. 근데 당연히 이자율이 금리가 높았다가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은 그러면 내가 돈을 빌리는데 따른 비용 부담이 이자 부담이 떨어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자율이 낮아지게 되면 이렇게 투자가 증가하게 돼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차입할 때 비용이 하락하는 거죠. 그러니까 차입할 때 돈을 빌릴 때 비용이 바로 이자율이다, 이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자율이 낮아지게 되면 투자가 증가하게 되고요. 그 다음 뭐 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소득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 소득. 뭐 소득 규모라고 하면 기업도 중소기업, 대기업 이런 거에 따라서 소득이 어떻게 될까? 소득이 많을수록 투자를 좀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절대 규모로 봤을 때 그래서 얘도 증가하는 쪽으로 갈 것 같고요. 이런 변수들도 있지만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첫 번째 예상 수익이라는 표현을 쓰긴 했는데 아니면 오른쪽에 315페이지에 기업의 확신 상태. 아니 이자율이 만약에 올라갔어. 그럼 투자가 줄긴 하는데 그것만 있습니까? 사실은 뭔가 케인즈는요. 애니멀 스피릿이라는 말을 썼어요. 기업가의 야성적 충동 이렇게요. 금리라든가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가끔 주식시장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주식 하세요? 코인 같은 거 하세요? 저는 안 하는데 저는 왠지 하면은 망할 것 같아가지고 안 하는 것도 있고요. 제가 딱 안 하는 게 두 가지야. 하나는 뭐 경제학 하다 보니까 주식 거래 뭐 하세요? 어떤 종목을 살까요? 저 아는 게 없어 그런 거. 그거는 이상하게 뭐 모르겠어요. 뭐 전생이 있다 그러면 주식 투자하다가 망해가지고 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랑 하나는 담배 피는 걸 안 해. 담배는 이상하게 멀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기업가의 야성적 충동 이런 거 있잖아. 우리도 대기업 삼성 같은 거 보면 반도체 이런 거 할 때 모르지 뭐 미래에서 왔는지 모르겠지만 세상의 흐름이 이 반도체를 내가 할 때 확 저질러야 될 때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게 운 좋게 맞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거를 뭔가 흐름을 봤다 할 수도 있고 등등 이런 야성적 충동 이러다 이제 쫄딱 망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대박 나는 경우는 또 이런 것도 있다는 거야. 케인즈는 이걸 강조했어요. 강조한 사람이 케인즈 이렇게. 그러니까 진짜 주식시장에서 케인즈는 돈도 많이 벌고 많이 날리고 뭐 그렇게 했습니다. 아무튼 이런 거. 야 이번에 내가 지원하는 무슨 로스쿨, 내가 지원하는 자격증 시험, 내가 지원하는 뭐 공무원 시험이 경쟁률이 좀 올라갔대. 뭐 이렇게 뭐 20대 1에서 21대 1로 올라갔대. 뭐 무슨 상관이야? 야 이번에 뽑긴 뽑는 거야? 뭐 공공명이라고? 빵명이 아니지. 그러면 뭐 10명 이렇게 뽑아도 뭐 한 명 뽑아도 뭐 내가 들어가면 되지 뭐 1등 하면 되지 뭐 약간 그런 자신감도 필요하긴 하죠. 이게 알 수 없다니까. 얼마 전에 뭐 동기 모임 비슷하게 갔는데 동기 중에서 옛날에 경제학과인데
옛날에 뭐 사법고시가 그래도 이렇게 그 무슨 고시 중에서 그래도 제일 그래도 높이 또 여러 가지 특성이 있지만 쳐주기도 했거든. 그 친구도 경제학 걸 잘못 왔겠지? 잘못 와서 사법고시를 꿈꿔가지고 사법고시를 준비하다가 에이 안 되겠다. 그때만 해도 뭐 그렇게까지 뭐 이런 복수 전공 전과가 없었는데 전과가 한 명 됐는데 그 친구가 한 명 돼서 법학과로 가버렸어. 배신을 했지. 배신해서 막 사법고시를 열심히 하는데 자꾸 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원 다닐 때도 그 친구는 여기 고시반에 뭐 사망원이라고 그러나 거기 뭐 이렇게 있어가지고 뭐 그때 있었어. 고시 공부하다 보니까 슬리퍼 끌고 와가지고 아 형님 뭐 하세요? 뭐 하면 그냥 밥 먹고 뭐 그렇게 했었는데 그 친구가 자꾸 하니까 안 되던 찰나에 뭐 해 먹고 살까 고민했는데 제 바로 밑에 뭐 동기긴 한데 후배가 대학원을 막 계속 같이 다니고 있다가 뭐 제가 봤을 때 엄청 스마트한 후배니까 같이 다녔었는데 근데 늘 공부하는 과정에서 늘 뇌리에 이제 또 이제 고민이 뭐냐면 이거 계속 고를 해야 될까요? 계속 공부해야 될까요? 이런 게 늘 있는 거야. 왜냐면 학부 때는 잘 몰랐는데 또 대학원을 잘못해서 갔는데 수많은 또 막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나 천재들을 보니까 계속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막 들어서 그 친구는 에이 때려칠래요 형님 하고도 때려치고 한국은행을 시험 봐서 갔어요. 그래서 한국은행 갔는데 가서도 할 게 없지. 뭐 복사만 하더라고. 너 뭐하냐? 그때 복사하고 있어요. 뭐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도 가면 생각해봐. 우리가 봤을 때 한국은행 가면 뭐 금리를 조정 아니지 뭘 금리야. 그만은 한국은행에서 그 조정하는 금통위원들은 몇 명 없는 총재를 비롯해서 하는 거니까 복사만 하더라고. 그래서 야 이거 해가지고는 내가 한국은행에서도 뭔가 버티기 힘들겠다 해가지고 공부를 다시 계속 해야겠다 해서 뭐 계속 다시 했어요. 다시 해가지고 성대 오려고 했는데 성대 오게 되니까 이제 은행에서 뭐라 그러는 거야. 야 너 대학원 다니다가 말았거든요. 그 중간에 그렇게 해서 뭐 한 3기 거의 졸업할 때쯤까지 있다가 말았는데 다시 가게 되면은 뭐야 이게 다니다가 인정받으면 말은 예를 들면 2, 3년 휴직을 받았는데 노는 거 아니야. 한 학기만 다니면 되니까. 그러니까 안 돼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학교로 옮겼어. 연대로 가가지고 이제 갔는데 석사를 마쳤는데 석사 맞춰서 한국은행 가도요 할 게 없어. 우리가 봤을 때는 석사 이런데 한국은행 거기 있는 박사들이 봤을 때 야 석사 네가 뭘 한다고 아무것도 안 해. 역시 또 복사야. 그래가지고 또 고민하는 거지. 아 이거 어떡할까요 형님 박사까지 받아야겠네요. 그래야지 가서 나도 뭐 아무튼 외국 박사도 많이 가는데 뭔가 박사를 해야지 뭔가 이 명함을 내밀겠다 해가지고 박사까지 했는데 또 딜레마가 생긴 거야. 거시경제를 이제 전공하는데 널널한 교수님한테 받을지 널널하게 되면 이제 스트레스 안 받는 거지. 아까 싸이처럼 그냥 나 대학원 다녀 하면서 테니스 치고 놀면서 이렇게 하면서 할 수 있는데 빡센 사람 교수님한테 받을지 이 빡센 분이 또 너무 세계적인 거시경제학 하시는 분이 연대에 있어가지고 또 서울대로 옮기셨어요. 그분한테 할지 하다가 어차피 했잖아. 한번 인생 빡세게 살자 해서 빡세게 되는 교수님한테 해서 받았거든. 그래서 아무튼 그 친구는 계속 박사를 받았는데 얘기를 돌아가서 법학 사시 보겠다고 한 친구가 이제 자꾸 안 되네 해서 이렇게 했는데 한국은행에서도요 여러분 뭐 경영 경제만 뽑는 게 아니라 법학과도 뽑는 거 아세요? 근데 한 명 뽑더라고. 한 명. 그래가지고 그 친구 놀라워서 형님 뭐 하세요? 아직 사법고시 공부해요? 아 그렇지 뭐 또 떨어졌어. 뭐 이렇게 하니까 한국은행 보세요. 형도 원래 경제학과잖아. 원래 베이스는 이거 그럴까? 해가지고 시험 봤는데 붙어가지고 법학과 이렇게 하다가 또 한국은행 이렇게 가게 됐어. 한국은행이 뭐 이래저래 뭐 막 가는 상황인데 아무튼 뭐 그렇게 갑자기 그렇게 변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친구는 한국은행에서 법학과 출신도 뽑습니다. 0명 이렇게 있겠지. 안 뽑는 게 아니야. 주로 1명 이렇게 뽑는 거지. 근데 자기는 뭐 사법고시도 오래 공부했고 거기다 이제 경제학 내용도 미거시 이런 것까지는 다 들었으니까 응시하는데 그 친구보다 더 잘할 만한 사람이 법학과 출신이 있겠어? 없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합격하는 거지. 그러니까 뭔 얘기하는 거냐면 이자율 소득 이런 거 보고 쪼존하게 막 어떻게 금리가 올리냐 날리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뭐 그래? 지금은 해야 할 때야. 그럼 그냥 하는 거지 뭐. 이것도 중요하다는 거야. 케인즈는. 됐어 뭐 이자율 보고 그렇게 안 한다는 거지. 아무튼 등등 많은 요인들 거기 보시면 그래 거기 보시면 동물적 본능 이렇게 번역했는데 약간 기업가의 도전 정신 이런 것들 아니면 재원 조달의 용이성 이런 것들 있을 거예요. 자 이거를요 전부 다 아까 했던 거랑 똑같아. 함수로 만들어요. 이자율, 소득,
애니멀 스피릿 등등등 이렇게요. 자, 그래서 역시 똑같이 나는 얘가 중요하다라고 하면 얘는 마이너스고 소득은 플러스라고 할게. 뭐 기업이 돈이 많아지면 투자도 더 많이 해야 되겠죠. 돈을 계속 굴려서 크게 애니멀 스피릿도 뭐 플러스라고 할게. 자, 그러면은요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야. 여기다가 뭐 A로 할까? A 마이너스 A가 되겠지. R 플러스 B Y C A 뭐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야. 아, 여기다 영향 미치는 게 더 있으면 계속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근데 이렇게 한 세 가지만 했고요. 우리의 관심사는 아까 뭐라 그랬어? 이자율이 관심사야. 이 기타 등등 나와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뭐라고 쓸까? 뭐 알파 그러니까 뭐 세타 이렇게 표현한다 합시다. 나머지는 다 여기다 집어넣은 거야. 자, 그렇게 되면 이렇게 세타가 절편 아니면 이제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세타로 하기보다는 I0 이렇게 많이 해요. 그래서 I0 마이너스 AR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투자는 쭉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보면 따로 뭐 그림을 그리진 않았습니다. 여기가 내가 투자라고 하면 이렇게 여기다 할게요. 여기다 그냥 이렇게 씁시다. 투자라고 하면 이자율이라고 이렇게 할게요. 그럼 투자와 이자율과의 관계 마이너스니까 이런 식으로 투자 함수 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을 거예요. 오케이? 만약에 우리가 관심사가 이렇게 우리가 많이 쓸 거라서 이렇게 하긴 하는데 아니면 이렇게 할게요. 아니 앞에 했을 때 충격 주는 변수가 여기 나야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원래는 이렇게 표현해야지. 그러면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되고 기울기가 이렇게 합시다. 여기 이렇게 되고 이자율이 빵일 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I0 뭐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네. 기울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A 얘가 바로 기울기. 그러니까 1차 함수 그래프 그리는 연습으로 살짝 표시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될까? 자, 그래프를 그리는데 앞에서 한 것처럼 소득을 놓고요. 투자 이렇게 놓는다 할게.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얘가 Y가 관심사가 되는 거야. B가 기울기지. 그러면 Y가 빵일 때 요게 절편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A R 플러스 C A 이렇게 되고 소득이 증가할 때 투자가 증가하면 이렇게 되고 얘가 B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거 그냥 관심 있는 두 변수 간의 표현을 하는 거니까 좀 잘 한번 체크해서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많이 얘기할 거야. 자, 그래서 요렇게도 얘기하고 요렇게도 얘기하고 요렇게도 얘기하고 다양하게 쓸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y에 대한 함수로 이렇게 많이 얘기할 거고 자, 그럼 y에 대한 함수로 이렇게 표현을 할 거고 지울게요. 소비함수 저것처럼 수평축에다 y를 이용해서 많이 표현할 건데 자, 여기 다시 정리하면 만일 자 b가 빵이면 어떻게 될까요? 빵이면 요거 잘 보세요. b가 기울기인데 빵이야. 그러면 투자는 요거 마이너스 AR 플러스 CA 이렇게 막 ABCD 있어서 정신은 없을 수 있겠는데 그냥 고정된 상수로 그냥 아무것도 영향을 안 받아요. 이렇게 되면 그림을 그릴게요. 옆에다가 기울기가 빵이 되면 소득이 증가할 때 투자 기울기는 없어. 절편은 그대로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뭐냐면 Y라는 소득이 증가해도 투자는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는다니까. 얘가 그냥 100 하면 100으로 일정해요. 투자는 그냥 일정합니다. 일정한 기울기가 빵이죠. 기울기가 빵이다. 예,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정리를 하게 되면 투자는 이럴 때는 이렇게 이걸 독립 투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투자를 앞에 뭐 대체 투자, 신투자 이런 것도 있는데 얘는 뭐야? 요거 부분은 소득이 증가할 때 투자가 증가하죠. 그래서 이거는 소득에 영향을 받는다 해서 소득 유발되는 인듀스 되는 투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얘는 이자율에 유발되는 투자죠. 그래서 얘는 이자율 유발 투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여기는 어떻게 돼요? 여기는 애니멀 스피릿이라고 하니까 기업의 야성적 충동에 유발되는 투자 뭐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네, 우리 뭐 그렇게까지 표현하진 않고요. 뭔가 이자율과 소득에 의해서 영향받지 않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그냥 뭔가 기타 등등은 다 포함된 거라 보시면 돼요. 독립 투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편의상 유발 투자할 때는 모든 거에 다 유발된다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두 가지 정도만 유발 시키는 요인으로 해요. 그래서 요게 유발 투자 그리고 독립 투자 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소득이 증가해서 소득이 100이었을 때 투자가 100이었는데 소득이 200으로 증가했습니다. 근데 여기 A에서 0에서 1을 할게. 1. 예, 투자는 변화가 없죠. 그래서 이 경우는 소득에 영향받지 않는, 뭐 물론 이자율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관심사는 소득이니까 소득에 영향을 주지 않는 그랬을 때 독립 투자만 상정한다. 그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네, 이렇게 보시고. 자, 그럼 하나만 더 해볼게. 자, 소득이 변하게 되면 이거는 곡선상에서 이동한다라는 거 우리가 봤습니다. 소비함수랑 똑같아요. 그거 외에 갑자기 투자해야 되겠다는, 여러분 내년에 경기가 좋아진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쌀 때 뭔가를 사야 되잖아. 갑자기 케인즈가 얘기하는 야성적 충동이 발동해가지고 갑자기 이때 막 코인 사야지 뭐 이렇게 발동할 수 있겠죠. 옛날에 강의할 때 비트코인 막 등장할 때 말씀드렸나? 아는 뭐 제자분은 비트코인 한 몇십 개 있더라고. 그러니까 뭐 쌀 때 몇십만 원 안 할 때. 그래서 교수님도 비트코인이 있으세요? 나 그런 거 아까 얘기했잖아. 주식이나 이런 거 안 하걸랑? 그 망했지. 그러니까 원래 그때 딱 샀어 막. 그러면 지금 뭐 몇 개만 샀어도 날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야성적 충동으로 A가 증가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소득이 이렇게 있는데 A가 증가하면 절편이 올라가니까 얘가 상방 이동하고, 소득이 있는데 상방 이동하고, 이 투자 함수 자체가 상방 이동합니다. 이거가 되면 그러면 투자 곡선이 상방 이동하게 된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사실 소비함수, 투자함수를 배우긴 했는데 우리가 저 앞에 미시 쪽에 보면 더 많이 나옵니다. 수요 공급 곡선 보면 수요 곡선상의 이동, 곡선 자체 이동, 그거의 연장선상이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냥 어떻게 보면 간단한 수요 공급 곡선이 곡선상의 이동과 이동 전체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걸 소비함수, 투자함수 이렇게 살펴봤어요. 자, 요게 이제 준비가 됐으면 다음 시간에 뭐 순수출은 뭐 별거 아니고 다음 시간에 다시 말씀드릴 텐데 총수요 곡선 얘기하면서 총공급 해가지고요 챕터 14장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예.